자, 먼저 오늘 대통령님께서 이게 뭐 정청래가 이제 대통령님 또 출국할 때 그 먼 길 떠나시는데 그 옆에 붙어가지고 오늘 뭐 그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짜증이 났을 거예요. 예, 정청래가 막 옆에 붙어가지고 또 뭐 말을 시키니까 또 대통령님께서 이것저것 또 짜증나는 얼굴로 막 자세하게 오늘은 뭐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또 이제 시끄럽게 생겼으니까 이게 별일도 아닌데 괜히 시끄럽게 만들고 이게 별일도 아니에요. 잘 협의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내면 될 일을 마치 무슨 뭐 검찰이 당장 부활을 하는 것처럼 개수작을 떨고 제가 그 영상도 보여드렸지만 그 주범이 김어준이에요. 뉴스공장에서 주진우하고 김어준하고 불을 붙여가지고 이재명이 잡혀갈 수 있다 개 선동을 하고 앉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제가 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아니 김민석 총리가 검찰개혁 TF를 총괄을 하고 있는데 검찰개혁 추진단을 총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검찰이 부활할 수 있는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줘가지고 검찰이 나중에 부활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다? 아니 김어준이 방송에서 한 논리야 이게. 이런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런 뭐 유치한 3단 논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아니 김민석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김민석이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려고 중수청에 보안수사권을 줘가지고 공소청에다가 보안수사권을 줘가지고 검찰이 부활을 해가지고 이재명을 감옥에 보낸다. 그럼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려고 보안수사권을 주는 거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감옥에 가고 싶어가지고 김민석을 총리 겸 검찰개혁 추진단을 이끌도록 해가지고 김민석 총리가 보안수사권을 공소청에 줘가지고 검찰이 나중에 부활을 해가지고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일은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감옥에 가고 싶어가지고 김민석 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을 해가지고 검찰개혁을 막아가지고 본인이 감옥에 가려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저는 이따위 선동에 넘어가는 진짜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도 진짜 뇌를 좀 세척을 하든지 정신들 좀 차려야 돼요. 아니 말을 그냥 듣고만 있어도 말이 안 되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 아니 무슨 목적으로 그러냐는 거야 도대체. 아니 정성호 장관이 그냥 검사들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보안수사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말이 안 맞으니까 점점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점점 이상해지는 게 뭐냐면 그런데 정성호 장관은 이제 국회에 나와가지고 나 이거 잘 모른다. 그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검찰개혁 추진단은 정성호 장관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정성호한테 네가 지금 검사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이게 최강욱이 떠들던 얘기 아니야. 최강욱이 뉴스 공장 나와가지고 매일 떠들던 얘기가 이거예요. 정성호 장관이 그 검사들이 입에 혀처럼 막 옆에서 살라살라 해가지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정성호를 포섭을 해가지고 그 검찰개혁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혹은 검찰이 이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검사들이 이제 그 정성호를 살컸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번에도 그런 논리로 이제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이것들이. 복만삼님, 지금 김어준의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감옥 가서 책 읽으려고 환장한 사람인 까왕님처럼 그 대통령님이 감옥 가서 책 많이 읽고 유튜브 하고 싶나?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정성호 장관이 국회에 나왔는데 그거 내가 한 게 아니야. 나 몰라. 그래버린 거야 이게 지금 일이. 그건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하는 거지. 그건 총리실에서 관할하는 거고 법무부는 상관없어. 이래버렸으니까 이게 완전히 스텝이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김민석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게 맞죠. 그죠? 이걸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서 보안수사권을 주는 거면은 근데 법무부 장관은 안 했대. 그거 알고 보니까 검찰개혁 추진단이 했어.
근데 검찰개혁 추진단은 김민석 총리가 주도를 하고 있어. 총괄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김민석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려고 검찰개혁을 막고 있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면 김민석은 왜 그러냐 이거예요. 에? 김민석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목적이 뭐예요.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야 될,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검사들한테 포섭이 돼가지고, 검사들한테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저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김민석 총리는 왜 그렇게 된 거냐 이거예요. 아, 총리가 검사들한테 포위돼 있어요? 총리가 검사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어? 아,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럼 김민석 총리는 무슨 이유 때문에 검찰개혁을 막아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거냐고.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김민석이 그러는 목적이. 김어준이는 이거를 좀 설명을 해봐. 네 말이 맞다라면은 김민석 총리가 검찰개혁을 막아가지고 검찰을 부활시켜서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경이. 왜 그러는 거냐고, 김민석이. 친분이나 그래, 김민석이? 이유가 뭐냐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매일 아침에 20만이 그걸 보고 앉아가지고, 야, 우리 김어준이 역시 나라 살렸네,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뭐 머리가 모자라도, 지능이 모자라도 이렇게 모자랄 수가 있어요? 봄내님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너무 실망스러워요.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 우리 민주당 당원들한테 크게 실망입니다. 여러 가지로. 아니, 이 정도 국민의힘의 정금자라고 그러잖아요. 정치적 금치산자. 그 국민의힘 찍는 30%. 이거는 제가 제일 이해를 하지. 그 사람들은 진짜 지적 능력이 그런 게 맞아. 근데 민주당 당원이라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너무 웃기잖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황당하잖아. 그래서 이 문조털 쿠데타, 하루 만에 진압이 됐어요. 오늘 대통령님께서 정청래한테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토론해봐. 니들이. 이거 제가 볼 때 대통령님께서 좀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걸 왜 싸우지 저것들이? 이걸 왜 싸우는 거야 도대체? 이거 토론 실컷 해. 오늘 정청래한테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그 영접 공항에서 정청래가 한참 뭐 옆에서 얘기하는데 대통령께서 한참 설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야, 그래, 알았어. 그거 토론해. 열심히 해. 토론. 한번 제대로 토론을 해봐. 토론하면 좋지. 토론이 나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루 만에 진압을 해버렸습니다. 문조털의 난을. 진압하는데 하루도 안 걸렸어요. 뉴스 영상 보시고 왜 진압이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 검찰 특수분야 중수청 공소청 설치 법안을 향한 여권과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하루 만에 물러섰습니다. 대통령이 충분히 수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검찰개혁 추진단이 국민의 입장을 강조하며 법안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검찰개혁과 보안수사건에 대해 당이 충분한 논의와 수기를 거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중수청 공소청 설치 법안을 입법 예고한 지 하루 만입니다.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보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은 데다 중수청에 검사격의 수사사법관과 수사관격의 전문수사관을 따로 두는 데 대해 제2의 특수부를 만드냐는 비판이 쏟아진 겁니다. 결국에는 검찰총장, 검사, 검찰수사관 조직의 폐해를 그대로 중수청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 법안은 우리가 추구해온 검찰개혁의 기본 정신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 수사 기소 분리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뿐 아니라 지지층의 반발도 예상보다 거셌던 상황.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자문위원들에게도 지난 9일에야 법안 초안을 공유하는 등 방향성에 대한 검토나 의견 수렴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수습에 나선 겁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뒤 검찰개혁 추진단도 오후 늦게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한다며 당과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입장을 강조하며 사실상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충분하게
공개적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토론을 활발하게 한다. 그리고 법의 통과는 국회 몫이다.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 가능하다. 민주당은 조만간 정책의원총회를 열 계획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어요. 검찰개혁, 보안수사, 의견 수렴 지시 당에서 충분히 논의해라. 아니 이건 일관된 입장이잖아 우리 대통령님이. 그리고 입법 예고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입법 예고를 한 거예요. 뭐 140일인가요? 그럼 그 사이에 입법 예고를 했으니까 충분히 토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면 되는 거야.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면 되는 건데 아니 뭐 마치 정부가 뭘 한 발 물러섰대. 뭘 물러서요. 입법 예고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하고 조정할 건 조정하고 잘못된 거는 이제 보완하고 해서 이제 법을 다듬어서 완벽하게 만들어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러서고 말고가 있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지난번 검찰개혁 검찰청 해체법 통과시킬 때 정부조직법 통과시킬 때도 대통령님은 일관된 입장이었잖아요. 충분히 토론해라. 수기 절차를 거쳐라. 그래서 정교하게 입법 활동을 해라 라는 게 대통령의 요청 사항이었어. 근데 그때도 정청래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거예요. 검찰청이라는 이름 하나 사라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고 민주당에서 이걸 책임있게 논의를 못 끌고 나가니까 검찰개혁을 책임있게 못 끌고 나가니까 그러면은 정부조직법까지만 당에서 하고 이제부터 정부에서 주도한다. 그래서 검찰개혁 추진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하면 9월 달에 검찰개혁 검찰 해체 문제 가지고 검찰청 해체 문제 가지고 또 그때도 시끄러웠잖아. 그때도 김어준이 한 짓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번 돌이켜서 보세요. 저는 김어준이 무슨 의도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1년 동안만 얘기를 할게요. 저는 20년 동안을 다 결산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시간은 없고 털레반들이 얼마나 지능이 모자란지를 제가 입증을 해드릴게. 지난 1년 동안 김어준이 주장한 것 중에 사실로 확인된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요 쟁점 중에 예컨대 3월 달에 3, 4월 달에요. 탄핵이 기각된대. 그 기억나시죠? 뭐 4대 4다. 뭐 5대 4다. 뭐 혹은 뭐 그때 문영배 헌법재판 권한대행이었죠.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문영배가 임기가 끝나는데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판결이 안 나온다. 그리고 탄핵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왜 얼마나 주접을 떨었습니까? 아니 그때도 제가 욕먹었어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5대 4로 인용이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이었고 문영배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주장이었어. 근데 그때도 저는 괜히 욕먹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 합리적인 얘기인데.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8대0 기각 끝. 그러고 나니까 대선 들어가서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조이대가 이제 장난질을 치긴 쳤죠. 원심 파기를 해가지고 장난질을 쳤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선고가 확정이 대선 전에 확정될 수 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또 유권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유권자들을 엄청나게 불안하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와 진짜 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뭐 선거를 못 치르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 벌어졌어요 결국.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 괜히 사람들만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당대표 선거 때 정청래가 되건 박찬대가 되건 둘 다 친명이니까 상관이 없다. 이거 김어준하고 유튜버들이 다 그렇게 떠들었어요. 그런데 당대표 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명청 갈등이니 명청 대전이니 뭔 개소리들이 계속 나와. 당이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박찬대가 만약에 당대표가 됐으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심지어 이거 검찰개혁 입법 문제 가지고도 지난번 검찰청 간판 바꾸는 것도 그렇게 소란스럽게 만들더니 이번에 또 이거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침소봉대를 해가지고
마치 무슨 전쟁이라도 터진 것 마냥 사기를 쳐가지고 선동을 해서 불필요한 일로 또 민주 진보 진영 내에 갈등이 생기게 만들어. 그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지난 9월 달에도 똑같이 그랬잖아. 그러더니 조이대하고 김충식이하고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럼 조이대 청문회 한다고 난장판을 쳤잖아. 조이대하고 김충식이하고 뭐 밥을 먹었대. 그래 국회에서까지 그거 뭐 녹취 틀고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충식이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 민주당에서는 그것 때문에 청문회까지 한다고 난리를 쳤어. 근데 지금 조이대 특검에서 조사까지 받았는데 조이대 다 무혐의 나왔어요. 그거 다 거짓말 아니야? 아니 지난 1년 동안 김어준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라도 맞는 얘기가 있었냐고 지금. 단 하나라도 맞는 얘기가 있었냐고요. 뭐 하나 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그 다음에 윤석열이 풀려날 수 있대. 코스모스님 네 감사드립니다. 윤석열이 구속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윤석열이 풀려날 수 있다. 지기현이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그런다. 그거 가지고 또 몇 달 동안 장사를 했잖아. 근데 윤석열이 풀려났습니까? 저는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이 풀려날 일이 없다. 근데 결국은 지금 추가 기소돼가지고 구속기한 연장돼서 아무 문제가 없잖아 지금. 오늘이 1월 13일인데 오늘 구형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난 1년만 여러분들이 돌이켜봐도 옛날 얘기는 뭐 꺼내기도 싫어 이제. 지난 1년간 김어준이 떠들어댄 얘기를 여러분들이 돌이켜만 봐도 맞는 얘기가 하나라도 있었냐고. 단 한마디라도 있었냐고요. 근데 또 사기친 거야 또.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아니 정부에서 입법 예고를 한 거예요. 입법 예고. 야 우리가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어떤지 한번 우리가 토론해보자 라는 게 이제 어제 벌어진 일이야. 어제 입법 예고를 한 거예요. 우리가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뭐 시민사회하고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토론해서 의견을 줘봐. 이게 다야 이게 다. 그 문제가 있으면 조정을 하면 돼요. 문제가 있으면 조정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가 장수정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얘기가 뭐가 이게 새로운 얘기예요? 뭐가 정부의 입장이 뭐가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어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입장이 아니었던 적이 있냐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어떤 특징 중에 하나를 우리가 그 영리한 토론가다라는 평가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을 매우 즐깁니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집단 지성의 힘으로 정치를 해나가고 국가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토론할 준비가 돼 있는 거야. 아니 왜 싸워 이걸 가지고. 토론하면 되지. 충분히 논의해라. 140일이 있잖아. 140일이. 140일 동안 논의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핏대를 세우고 무슨 장관을 탄핵한다라는 둥 민정수석이 물러나라고 하는 둥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아니 민정수석이나 저는 정성호 장관이나 김민석 총리도 뭐 틀릴 수 있잖아. 그지? 본인들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분들이 틀릴 수도 있어. 그럼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답안을 찾아나가면 되는 거지. 정성호 장관의 의견이 김어준하고 다르다고 해서 정성호 물러나라? 여당 내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집권 여당이 이래도 되는 거냐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당정청이 원팀이다 라고 떠들어대면서 민주당 내에서 장관 탄핵해라, 민정수석 물러나라, 이게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냐고요. 여당에서 의견을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민정수석한테. 민정수석 불러다가 얘기 들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무수석 통해서 얘기 들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정청래가 전혀
대통령 청와대하고 얘기가 안 되나? 정청래는? 왕따구나 정청래가. 예? 청와대에서 정청래랑은 얘기를 안 하는구나. 예? 김용민이랑은 추미애랑은 청와대가 아주 상종을 안 하는구나 지금. 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카메라 돌아갈 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얘기가 안 되니까 청와대하고. 다른 의원들은 청와대랑 잘 얘기가 되니까 뭐 별 의견이 없나 보네. 그 당대표인데 언제든지 청와대에 문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정무수석은 왜 있어? 우상호 불러다가 아니 들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뭐 이번에 중수청법 공소청법 입법 예고가 있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고 토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예, 창피한 수준이에요. 오늘 바로 김민석 총리가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보안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다. 수사 기소 분리의 핵심이다. 예. 김민석 죽이라고 난리가 났었지 이것들이. 예? 그리고 이번에 보세요. 예, 이거 김민석 총리 페이스북에 오늘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하도 시끄러우니까. 예, 검찰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개혁 과제이며 수사 기소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습니다. 중수청, 공소청 법안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 수렴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실 이게 원론적 얘기예요. 뭐 새로울 것도 없는 얘기야. 아니 이재명 정부에서 혹은 김민석 총리가 혹은 정성호 장관이 검찰개혁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 안 한다고 그랬어요? 예, 깡순이님 감사드립니다.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자 정성호 장관이 마치 보안수사권을 강행을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일관된 입장이 있어. 정성호 장관도. 정성호 경찰 보안수사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공소 유지를 위한 장치 고민해달라. 이거예요. 정성호 장관의 입장은 이거야. 보안수사권을 꼭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경찰에만 수사권을 다 줬을 경우에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예요. 경찰에만 수사권을 다 줬을 경우에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그걸 검토해야 된다라는 게 정성호 장관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그건 합리적인 저는 의견이라고 봐. 경찰이 검찰처럼 되지 말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정치 격언이 있어요. absolute power, absolutely인가요? absolutely corrupt. 네,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한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견제 원리예요. 절대 권력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거야. 지금 검찰이 괴물이 된 배경도 여기 있는 거예요.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을 분산시키자라는 게 검찰개혁의 요체잖아요.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검찰개혁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 똑같은 정신이 똑같은 원리가 경찰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경찰에도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은지를 냉정하게 검토를 해서 그럴 가능성이 사실 농후하죠. 농후하다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로 검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안수사권 문제예요. 정성호 장관은 그것 외에 다른 대책이 있느냐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인권 문제와 연관된 문제가 있는데 예컨대 우리 일반 이제 시민들이 경찰에 뭐 고소를 했어. 경찰에서 뭉개버려요. 그냥 불기소해버려. 다 불기소해. 그 힘없고 백 없는 사람은 경찰선에서 다 커트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거를 경찰에서 불기소한 건에 대해서 자, 이걸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대책이 있는지, 그게 지금 정성호 장관의 고민인 거예요. 네? 그 이거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볼 만한 문제야. 응? 자, 이겁니다. 검찰 수사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소된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으면 국민들은 거기에 더 큰 불만을 갖는다. 공소유지를 충실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경찰이 악의적으로 불기소를 하는 것도 있는데 수사를 잘못해가지고 부실 수사를 해가지고 이게 기소가 안 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걸 꼭 보안 수사권을 주는 것으로 해결하지 않더라도 공소유지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뭐가 있는지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틀린 말이냐고. 이게 뭐 죽일 얘기예요? 이게 무슨 검찰을 비호하는 얘기야?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완전 죽일 놈이 돼 있어요 지금 정성호 장관이. 검찰개혁 주적이 돼 있어. 검찰개혁의 주적이 돼 있어요. 당연히 합리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어제 법사위회의 끝난 다음에 박지원 의원하고 뭐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박지원 의원이 보안수사권 뭐 꿈도 꾸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성호 장관이 박지원 의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면 좋은 대책을 좀 내놔달라. 좋은 아이디어를 내놔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박지원은 카메라 돌아가니까 거기서 소리 지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럼 정성호 장관이 걱정하는 문제에 대한 그죠? 보안 수사권을 주는 거는 결사반대면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김용민도 마찬가지고 박은정도 마찬가지고 법사위원들 목소리 핏대만 세우지 무능하다라는 게 전 이런 거예요.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민해볼 만한 문제인데 아무 대책도 없이 안 된다고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야. 응? 아무 대책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쟁점이 두 가지예요. 이제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크게 보면 이제 쟁점이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중수청을 이원화하는 문제예요. 요게 쟁점이에요. 그래서 중수청을 이원화하는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수사관을 사법수사관과 전문수사관 둘로 나눠가지고 사법수사관이 전문수사관을 이제 지휘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은 과거 검찰청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하나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공소청, 중수청 입법 예고 해가지고 어떤 법안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이렇게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예. 잘 설명을 해놨어. 국무조정실에서 1월 12일에 업데이트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쟁점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자, 이 내용입니다. 야, 여기 있습니다. 중수청의 인적 구성을 이원화하는 이유가 뭐냐? 검찰 직접 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으로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법리적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해야 하는 중대 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중수청을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검사들이. 그래서 검사들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줘야
중수청 쪽으로 검사들이 좀 오지 않겠냐. 그래서 검찰의 직접 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 중수청 검사들에 대한 일정한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인력에 대해서 일정한 좀 뭐 예우라고 할까요? 보장을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법리적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해야 하는 중대범죄 사건의 특수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이 중대범죄일수록 법리 적용이 복잡할 수 있잖아요. 예컨대 뭐 절도를 했어. 뭐 교통사고를 냈어. 뭐 강도짓을 했어. 살인을 했어. 이런 건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도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대범죄, 이게 무슨 뭐 정치권, 경제, 뭐 이런 부패, 선거, 이런 사범들을 그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법리 자체가 복잡해요. 법령 자체가 복잡해. 일반 형사 사건하고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다뤄야 되는 사건은 법령 자체가 복잡하게 돼. 그래서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수사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법을 잘 알아야 수사를 잘 할 거 아니야. 특히 중대범죄는 더 그렇다라는 겁니다. 일반 형사 사건보다는.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가 수사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현재 검찰개혁 추진단의 의견인 거예요. 의견인 거야. 근데 이게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거다? 아니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게 마치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떠들고 있는데 수사사법관은 여기 수사사법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고난도의 법리 판단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 확보와 수사의 적법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그 다음에 전문수사관은 1급에서 9급 방식으로 임용을 한다. 검사들이 그대로 이동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법안에 자격은 뭐냐면 법률적 지식을 가진 자예요. 물론 검사들이 많이 갈 가능성이 높지.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건 맞아요. 근데 법령에는 열려 있어요, 지금. 변호사 자격으로. 그럼 변호사들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검사만 가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도 본인들이 나 중수청 가고 싶다 그러면 뭐 채용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은 누구나 수사사법관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거. 근데 이걸 마치 뭐 물론 현실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수사사법관은 검찰에서 일을 하던 검사들이 많이 오겠죠. 뭐 변호사들이 얼마나 가겠어, 그거를. 돈 잘 버는데. 검사들이 많이 오게 되는 결과가 나오긴 하겠지만 실제로 제2의 검찰청을 만들기 위해서 수사사법관이란 제도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 수사를 하는데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능한 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에서 중수청을 이원화하는 이런 구조를 만든 거야. 근데 여기에 무슨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보이냐고 지금 이 법령에. 이게 봉욱이 설계를 한 거건 정성호가 설계를 한 거건 김민석이 설계를 한 거건 여기에 무슨 검찰을 부활시킬 정치적 의도가 있어. 수사사법관이라는 제도를 만들면은 검찰이 그대로 부활이 된다고요? 이게 하나 쟁점이고 사실 이거는 쟁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게 잘 뭔지도 몰라요. 대부분 유튜브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유튜브 나와가지고 변호사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니 뭐 결과적으로 뭐 검사들이 다 가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럼 검사들한테 힘 실어주는 거 아니냐,
근데 중수청에 아무도 안 온다니까. 검사들도 서로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예, 이런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큰 쟁점은 아니고 더 큰 쟁점은 뭐냐면은 보안 수사권 문제잖아요. 그죠? 응? 본질적 쟁점은 이거예요. 저걸 하더라도 보안 수사권을 안 줘버리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박은정이 정성호 장관에게 문의한 문제도 이겁니다. 그럼 중수청법하고 공소청법이 통과가 되면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안 하면은 그러면은 그대로 수사권을 갖게 되는 거 아니냐, 검찰이. 혹은 보안수사권을 주면은 중수청이나 공소청이 수사권을 갖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뭐 이게 검찰이 부활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게 핵심 요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수청법, 이번에 입법 예고가 된 중수청법이나 공소청법에 보안수사권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보안수사권을 준다란 얘기도 없고 안 준다란 얘기도 없어요. 정성호 장관의 개인적 고민은 있어. 근데 어제 입법 예고된 공소청법, 중수청법에 보안수사권과 관련된 내용이 단 하나도 없어.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중수청법, 공소청법 안에 보안수사권과 관련된 입법 내용이 포함이 돼 있으면은 저런 문제 제기가 납득이 돼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보안수사권은 말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미. 그리고 정성호 장관도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국회에서 아무 답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무 답도 안 했는데 지금 문조털레들, 유튜버들이 어떻게 몰아가고 있냐면은 정성호 장관이 아무 말도 아무 답변도 안 한 게 결국은 암묵적으로 인정한 거 아니냐 이거야. 뭘 인정을 해요?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나온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데 마치 보안수사권을 이재명 정부가 중수청이나 공소청에 보안수사권을 왜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냐고. 이건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거야,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무슨 말을 바꾼 것처럼 이상하게 아까 JTBC도 보도를 하는데, 여기 보세요.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습니다. 에? 이 원칙에서 벗어난 얘기가 단 한 줄도 나온 게 없다니까? 단 한 줄도 나온 게 없어요. 그냥 김어준의 뇌피셜이고 박은정의 뇌피셜이고 김용민의 뇌피셜이야. 니네 정성호 장관 너 검사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결국은 보안수사권 너 주려고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본인들의 뇌피셜이지. 정성호 장관이 그런 주장을 인정한 적도 없고,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보안수사권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이번에 입법 예고한 내용 중에 보안수사권이란 단어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없는 얘기. 허수아비 때리기예요. 응? 없는 걸 만들어갖고 막 공격을 하는 거야. 저기 괴물이 없는데 괴물이 없어요. 보안수사권이라는 괴물이 있다라고 지금 김어준하고 문조털레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보안수사권이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한 적이 없어. 없는 걸 가지고 공격을 한다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없는 걸 공격을 하고 있어요. 없는 걸. 이거 조국이 보세요. 예, 조국당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다르다.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와 같은 얘기. 예. 오늘 이것 때문에 또 정성원 장관이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정부는 다르지. 근데 지들은 인정하기가 싫죠. 그죠? 사실 따지고 보면 문재인이 윤석열을 만든 거지. 정부조직법이 윤석열을 만들 거예요? 헌법이 윤석열을 만든 겁니까? 문재인이 윤석열을 만든 거잖아.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전에 검찰개혁을 못해갖고 윤석열이 나온 거예요? 그럼 검찰개혁을 왜 안 했어? 문재인 정부 때는. 아니 지들이 똥은 다 싸질러 놓고 지들이 똥을 싸질러 놓고 이재명 보고 다 치우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예, 저는 문재인이 똥을 싸질릴 수도 있고 뭐 김어준, 사실 김어준이나 최강욱이나
하물며 조국도 다 윤석열 빨았던 놈들이잖아.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했을 때 다 실드 친 놈들, 최강욱이 실드 치고, 아 윤석열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뭐 강직한 검사라며. 에? 김어준이는 조국이 사퇴를 한 뒤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은 뭐 충직한 검사다? 문재인의 아들이라며? 문재인을 아버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윤석열이라며요. 똥은 지들이 싸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치우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야 내가 똥을 쌌으니까 너도 똥을 쌀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바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가 뭐냐 하면은 야 문재인이 저렇게 똥을 싸가지고 윤석열이 태어나왔는데 결국은 이재명도 똥을 쌀 거야. 이재명도 똥을 쌀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재명을 감시해야 돼. 이재명도 검찰개혁을 안 할 거야. 이재명도 결국은 똥을 쌀 거야. 김민석이랑 같이 쌀 거야. 정성호랑 같이 쌀 거야. 이재명이 말로는 검찰개혁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문재인처럼 똥을 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아야 돼.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 강선우 의원 문제와 김병기 의원 문제가 터졌을 때 유시민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가 있는데 이번 사건은 휴먼 에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유시민 작가도 궤변론자라는 게 시스템과 휴먼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모인 게 시스템이야. 그렇잖아. 휴먼에 에러가 있다라는 건 시스템에도 에러가 있는 거예요. 인주님, 앞으로도 정부가 어떤 개혁안을 내놔도 저들은 무조건 흠집 잡고 선동할 것임. 저들은 검찰개혁 단어로 정치질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인주님이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속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가지고 친문 진영의 뭔가 그죠? 확장을 노리는 친문 진영이 그 빈틈이 비집고 들어갈 친문 진영이 비집고 들어갈 빈틈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진짜 검찰 개혁을 위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쟤네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예컨대 저는 진보 인사나 진보 단체, 진보 정당에서 이런 문제를 문제 제기하는 건 문제 삼지 않아요. 그들은 볼 때 이게 검찰 개혁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의견을 내는 것일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문조털레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 가지고 빈틈을 만들어서 거기에 문조털레가 비집고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치적 목적으로 공격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검찰개혁 안을 잘 만들기 위해서 논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이건 정성호 때문이야. 이거는 봉욱 때문이야. 이거는 김민석 때문이야. 김민석, 봉욱, 정성호가 다 자기들 마음대로 개혁 입법 법안, 검찰개혁 법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목적 자체를 잘 보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 토론을 해가지고 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공소청법이나 중수청법을 정교하게 짜보자. 우리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내보자. 이게 아니잖아. 바로 저렇게 띄워놓고 없는 걸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보안수사권이라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자 그게 정성호가 보안수사권을 주려고 한다. 김민석이 보안수사권을 주려고 한다. 봉욱이 보안수사권을 주려고 한다. 그래서 검찰을 부활시키려고 한다. 봉욱 죽여라. 정성호 죽여라. 김민석 죽여라. 이게 목적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리고 아까 유시민 작가 얘기하다가 뭐 잠깐 다시 얘기 옆으로 좀 샜는데 휴먼과 시스템에 동시에 에러가 있는 거예요. 자, 강선우 같은 인물을 민주당이 2번이나 공천을 줬다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야 여기에는. 강선우란 사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공천원금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천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적 결함과 그 시스템적 결함에 휴먼, 인간의 결함이 합쳐져야 그게 문제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자, 검찰 조직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유시민이 얘기하듯이 시스템 에러가 있는 거죠, 이건. 그거는 개혁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휴먼 에러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휴먼 에러 쪽이 더 크다고 봐. 원인을 따지면은. 그 시스템은 우리가 고쳐 나가면 되는데 휴먼 에러는 뭐냐 하면 친문들이 윤석열이란 괴물을 만들었잖아. 근데 그 에러난 인간들이 지금 시스템을 고치겠다고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 시스템이 제대로 고쳐질 수 있습니까? 범여권, 봉욱 배우론, 조국 등 민정수석 검찰 입장 대변. 이게 전형적인 뇌피셜이죠. 예? 조국이 민정수석, 봉욱 민정수석, 그러니까 봉욱을 이제 희생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재명을 때리고 싶은 거지. 응? 잘 이거 따지고 보세요. 지난번 이제 검찰청법, 정부조직법, 검찰청 간판 바꿀 때, 그때 이제 정성호를 쟤네들이 막 공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성호 장관은 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 직접, 얘기를 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그 100조 얘기하면서, 요즘 나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고생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 그럼 저는 그때도 일관된 입장이었어요. 정성호 장관 저게 개인의 뜻으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이 나왔겠냐.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장관은 집행하는 사람이지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친문들은 문재인하고 윤석열을 분리시키잖아. 그죠? 이낙연하고 문재인을 분리시켜요. 그러잖아요. 이 친문들의 정신세계가 희한한 게 뭐냐 하면은 이낙연은 죽일 놈인데 문재인은 죽일 놈이 아니야. 그죠? 문재인은 민족의 영웅이에요. 윤석열은 죽일 놈인데 문재인은 아무 책임이 없어. 근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예컨대 처음에 임명은 할 수 있어요. 임명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문재인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낙연을 총리로 임명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라는 거.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라는 거. 이것만으로도 책임이 있어. 그런데 그 뒤에 인사권자로서의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도. 예컨대 윤석열 잘랐어? 이낙연 잘랐습니까? 문재인이? 그래서 잘 보세요. 조국이 민정수석이 문제가 있어. 혹은 정성호 장관이 문제가 있어. 이러면은 그 얘기는 결국은 이재명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지난 9월부터 정성호 문제 있다고 지들이 그렇게 공격을 했잖아.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장관을 싸고 돌아요. 100조의 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고생이 많다. 격려를 해줘. 정성호 장관을.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장관을 비호하는 거잖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봉욱 민정수석을 일본에 데려갔잖아. 민정수석을 해외 순방에 데리고 가는 일이 드뭅니다. 근데 봉욱 민정수석을 데려갔잖아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란 듯이 데려간 거 아니에요. 봉욱을. 나 봉욱을 신뢰한다. 자, 이게 뭐 동아일보 보도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거 보세요. 청와대 관계자. 이원화 문제는 대통령의 지시사항, 청와대 참모가 대통령 지시 없이 움직이겠느냐. 이게 본질이지. 아니, 봉욱이 대통령의 승인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막 법을 만들어요? 뭐 요즘에 문재인 때는 국정을 그렇게 운영했나 보지? 그리고 이번 그 법안도 다 대통령에게 컨펌 받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컨펌 안 받고 입법 예고를 한다고? 검찰개혁 TF에서? 대통령 컨펌을 당연히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조국이 민정수석이 검찰 입장을 대변한다. 이렇게 조국이 떠들어댔는데, 아니 그 얘기는 그러면 이원화 문제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니까 대통령이 검찰 입장을 대변하는 거네? 그 얘기밖에 더 됩니까 저게?